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저는 평범한 사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부이자 워킹맘입니다.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늘 뜻대로 되는 일 없이 힘들긴 하다만 그래도 내 아이한테 엄마가 이렇게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 그걸로도 행복하기는 해요. 솔직히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것, 일하는 아내로 살아가는 건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힘든 건 그 누군가의 며느리였기 때문이었죠.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힘들었다. 이 말 한마디로 벌써 짐작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려나요? 맞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이놈의 시자가 들어가는 그 일이에요. 물론 제가 멱살 잡고 흔들기 전까지는 남편도 그 시자에 포함이 되었죠. 제가 얼마나 쥐어 흔들어가며 인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자가 들어가는 그분한테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도 아이는 엄마가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이건 뭐 내 개인적인 거지만 나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밖에서 장사한다고 일만 하셔서 혼자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 아버지 일하시지, 엄마 일하시지. 집에서 혼자 있는 그 기분은 아이고. 그래서 나는 우리 지율이 좀 클 때까지는 당신이 지율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거야. 그런데 요즘 애들 사교육비도 장난 아니고 당신도 뉴스 같은데 나오는 거 봐서 알잖아. 개근거지라느니 아파트 어디 사냐. 애들이 뭐 그런 걸로 따지고 든다는데 나는 우리 지율이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내가 회사에서 잘만 하면 돈 버는 건 벌 수 있는 거잖아.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아마 직장을 다니고 있던 여성분들이라면 저의 고민에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나서 복직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어린 걸 떼어두고 어떻게 일을 나가나 심경이 복잡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이 옆에서 하는 말의 영향도 컸죠. 남편은 자기 어릴 적 경험을 빗대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죠.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엄마가 옆에서 아이를 세세히 케어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남편과 시댁의 말에 저는 결국 회사 복직하는 걸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게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으니 말입니다. 애는 나 혼자 키워? 아, 또 그 소리야. 그럼 나는 밖에서 돈 안 벌어? 나도 밖에서 일하고 있잖아. 내가 지율이랑 당신 생각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나도 밖에서 일할 수 있어.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한 달, 두 달 미루다 나 이대로 경력 완전히 끊겨버리면? 당신이 그랬었지? 지율이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만 고생해달라고. 나라고 내 새끼랑 같이 있는 게 싫어? 그런데 내가 지율이 엄마로서만 살아가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아니야.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냐. 아니 당신은 모성애가 없는 거야? 지율이 돌보는 게 싫어. 나는 누가 돈 벌어다 준다. 너는 집에서 애랑 놀아라. 그러면 어이시구 나하고 좋다고 할 거야. 내가 집에서 논다고 생각하는 거야? 24시간 내내 집에서 집안일하고 지율이 챙기고 당신 뒤치다꺼리 한다고. 나는 제대로 쉰 적도 없다고.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 오랜만에 연락하는 회사 동료들 소식 들으면 나 혼자 제자리라는 생각에 몸이 덜덜 떨려.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는 둘이 같이 낳아놓고 나 혼자서만 아이를 돌보는 기분. 그리고 같이 일을 하던 동료들의 승진 소식 혹은 동료 누가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 혼자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초라한 기분에 답답한 건 사실이었죠. 저 시기가 유독 힘들었던 시기 같았네요.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면 다시 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쉽게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뒤따라오는 허무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볶고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제 일을 다시 찾기에 나섰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너무 흐른 건지 이력서를 넣는데 써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었죠. 남들이 나를 안 불러주면 내가 나를 쓰면 되는 거 아니겠나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마음먹고 또다시 덤벼들었어요. 제 사업에 말이죠. 사업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내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예전에 액세서리 디자이너였던 전공을 살려 액세서리 쇼핑몰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업 시작하려고 할 때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몰라요. 내 편이어야 할 남편이 나를 응원해 주기는커녕 제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하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사업 준비하는 기간에 남편이랑 다투기도 많이 다퉜어요. 당신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내가 잘 해낼지 아닐지 그걸 왜 당신이 호언장담을 하는 건데? 당신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여보, 내가 당신 일 잘 된다 안 된다 호언장담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좀 보자는 거지. 생각을 해봐. 애 키운다고 몇 년을 쉰 사람인데 그 감이 다시 살아나겠냐 이 말이야. 괜히 당신 사업한다고 덤벼다가 상처만 받을 것 같아서 나는 걱정돼서 그런 거지.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냐 당신은. 우리가 남이야? 뻔히 당신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겠다는데 나 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솔직히 말해서 당신 사업하다가 잘못되면 당신이 그랬잖아. 요즘 어린애들 개근거지다 이런 말 한다고. 사업하다 길면 지울이 뒷바라지나 제대로 하겠어? 마이너스 나면 내가 버는 돈들 당신 빚 갚느라 바쁠 거 아니야. 여보, 나 우리 지울이 키우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래도 내 일로서 느끼는 행복은 따로 있더라. 나 좀 그냥 응원해주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하는 사업이 무조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나 무조건 이 일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라고. 남편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당연히 감도 잃었을 거라 장담하고 있었어요. 말로는 제가 사업을 해서 잘 안 되었을 때 제가 상처받을 게 걱정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냥 청소 도우미를 하든지 아님 어디 식당 가줌마라도 하지. 뭔 사업을 하냐고 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연신말을 해댔죠. 저 말이 정말 제가 상처받을까봐라기보다는 제가 돈을 날릴까봐 그 돈 날리는 게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나중 가서는 아이 핑계 대면서 말을 했다만 결과적으로는 돈 날릴까봐 걱정이라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듣는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걱정 말라고 당신한테 손 안 벌릴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당신이 돈이 어디 있다고 하냐라고 했지만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의 지원으로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 역시 저처럼 제가 제 일을 하는 걸 원하셨으니 말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주 작게 시작을 했어요. 집에서 혼자 만들고 포장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쇼핑몰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처음이니까 초반이니까 어떻게든 해보자 하면서 으쌰으쌰 열심히 해 나갔어요. 이래저래 홍보 방법도 많이 연구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데 꼭 초를 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게 법칙 아니겠어요? 제가 하는 사업에 초를 치고 제 기분을 잡치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이 너는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아주 집안을 공장으로 만들 셈이야. 어머니 저기 작은 방에서 혼자 하고 있어요. 작은 방에만 저제가 있는 거지 저 방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제 쇼핑몰 관련 재료는 없는데요. 너 지금 뭐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아 저 골방에서 네가 혼자 먼지 풀풀 나는 거 그거 만지작거리다가 나와서 그 손으로 밥하고 청소하고 내 새끼 챙겨주고 치울이 챙기면 그 더러운 게 걔네들한테 가겠냐 안 가겠냐 이거야. 어머니 더러운 거라뇨. 먼지 나는 게 뭐가 있는데요. 다 플라스틱인데. 그리고요 어머니 제 남편이고 제 아이인데 제가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할 리가 없잖아요. 짜잔하고 주인공 등장에 제 사업을 초치고 제 기분을 짓밟지 못해서 안달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야기 초반에 언급한 시가 들어가는 인물의 등장이죠.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쇼핑몰 사업을 제 남편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들네 집 궁금해서 온다는 건 핑계고 하지 말라는 사업하는 며느리한테 시비를 걸기 위해 찾아오는 게 시어머니 주특기였어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니만 어느 날 집에 찾아와서는 저렇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니겠어요? 시비 거는 것도 모자라 집안 온갖 곳을 뒤지고 쑤시고 하면서 물건은 왜 처박아 놨냐?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타령을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서는 남편 내조 똑바로 하고 집안 관리 똑바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리고 말이야 너 그거 뭐 사부작거리는 거 그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냐? 어디서 내 아들 등골 뽑아먹으려고 말이야.
너 그거 하는 거 쇼핑몰에 그만둬라. 쇼핑몰 한다고 집안꼴도 엉망이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는 거 그거 뻔하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 또 그렇게 하세요. 저 제 일하면서 그 일랑 우리 지율이 잘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주부가 신발 밑바닥까지 매일매일 털어서 신발장에 둬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오늘 오셔서 이러시는 거 저 정말 좋게 안 보여요. 좋게 안 보여? 그러면 뭐 내가 시비라도 걸었다는 거야.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게 시비지 시비가 아닌 건가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한테 일장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집안일 하면서 물론 맞벌이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돈 되는 일을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자기처럼 가사 도우미라도 하라고 말입니다. 그건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안정적인 일이라면서 말이에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둘 다 무슨 저를 가사 도우미 일 못 시켜서 안달난 사람들인 건지 왜 뭐만 하면 저보고 자꾸 나가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라고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직업을 제가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왜 저한테 그 일을 굳이 왜 그 일만 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저를 언제 한 번이라도 좋게 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 예전부터 저 못마땅하게 보신 거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결혼해서 살 사람이 내 남편이니까 저 그래서 결혼했던 거예요. 내가 뭐를 너를 어떻게 했다는 건데. 아유 그래 말 나왔으니만인데 너도 한번 네가 내 입장 되었다고 생각을 해봐. 너 같은 며느리가 과연 얼마나 성에 찰런지.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었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고 추했죠. 남편이 저와 결혼 전 사귄 전 여자친구. 시어머니는 그 전 여자친구랑 저를 비교하기 바빴거든요. 요리도 잘하고 직업도 약사였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저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대놓고 말을 했었거든요. 자기 아들이 전에 사귀었던 조건 괜찮은 전 여친을 쭉 만났어야 했다. 내 아들이 걔랑 결혼했으면 이런 말을 말입니다. 실제로 시어머니가 하는 저런 생각 없는 무개념 발언 때문에 저랑 몇 번 크게 싸운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당신이 뭘 실수하고 있는지 상대방한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어째 영 불안불안하다 싶더니만 전날도 시어머니가 저를 제대로 건드리더라고요. 자기가 말빨에서 밀리니까 또다시 저한테 남편 전 여친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이요, 이 모지리 같은 놈. 아이, 수빈이 걔랑 결혼했으면 집안도 깨끗이 하고 직업도 약사고 안정적이고 아이, 그거는 누구의 닮아서 그렇게 어리숙한가 몰라.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냐? 우리 아들이 왜 너랑 결혼을 해서는 아이, 너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지우리가 너 같은 여자랑 약사 중에 약사 버리고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너는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아주 그냥 무례함의 끝판왕을 보여주더라고요. 안 그래도 무례한데 집에 찾아와서 집안 뒤지고 그래서 화가 잔뜩 나 있는 저를 시어머니가 먼저 선 넘는 발언으로 건드린 거였죠. 아주 제대로 말이에요. 어른도 어른 나름이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나름이라고 저렇게 시어머니가 개차반으로 나오는데 제가 어른 대접해줄 이유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요? 저 한마디도 안 지고 다 따지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할 거라서요. 그걸 왜 제가 누구처럼 아대 조정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난 이 시어머니야. 어디서 이게 싹퉁바가지 없이 시어미 앞에서 비아냥거려. 너 누구한테 배웠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누구한테 배우긴요? 어머님한테 배웠죠. 어머님, 저도 제가 이런 시어머니 만날 줄 알았으면 제가 나서서라도 지울 아빠한테 나 말고 네 전 여친이랑 결혼하라고 했을 거예요. 어머니도 같은 여자고 같은 며느리시면서 어쩜 이렇게 무례하게 구세요? 어머니, 그리고 여기 지울 아빠만 사는 집 아니고요. 저도 살고 우리 지우리도 사는 집이니까 이렇게 연락 없이 찾아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 바쁘고 할 일 많으니까 나가주세요. 어머니랑 신랑이 하면서 날릴 시간 없네요.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던질 때마다 시어머니는 휘청거리며 제대로 공격을 받는 듯 했어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더 거세게 몰아붙여서 시어머니 뒷목 잡고 쓰러지는 꼴 보고 싶었는데
괜히 저만 귀찮아질까봐 저 정도로만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뭐 난리가 났었죠. 당신분에 못 이겨 방방 뛰면서 어떻게 이러냐고 소리를 질러대기 바빴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저도 일부러 똑같이 시어머니처럼 방방 뛰면서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는 어머님은 어떻게 이러는데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 모르세요? 어머님이 제가 무슨 볶음밥도 아닌데 들들 볶으시면서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건 생각 못 하시나 봐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놓고 저는 어머님한테 마냥 공손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제가 미친년 마냥 발악하니까 시어머니는 겁먹어서 나가더라고요. 도망치듯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어머님이야말로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이다 라고 막 소리치면서 시어머니랑 크게 한바탕 하고 시어머니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보란 듯이 시어머니가 도망치듯 나가는 방향으로 소금 계속 뿌리면서 잡기야 물러가라. 어이 어이 부정탄다. 싹 갖고 가라.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너 어디 뭐에 시익이라도 했냐? 제정신이냐? 라고 말하며 잔걸음으로 빠르게 도망가더라고요. 하여간 사람이 꼭 끝까지 행동하게 만든다니까요. 제가 전날 저렇게 생난리를 쳐버리니 그 다음부터는 저희 집에 일절 안 오더라고요. 미친 개가 뭔지 제대로 안 거겠죠. 그렇게 시어머니 안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업이 좀 안 돼도 괜찮았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저는 힘든 그 시기도 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더더욱 사업에 열을 띄웠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또 일이 하나 생겼지 뭐예요. 내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아유 어째 그날따라 목욕탕에 안 가고 싶었어. 그런데 네 이모가 굳이 몸 풀러 가자고 해서는 아유 내가 너한테 이게 무슨 민폐인지 모르겠다. 저희 친정엄마가 원래 무릎이 좀 안 좋으신 상황이었거든요. 주기적으로 통증의학과 가서 신경주사도 맞고 하시는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엄마가 이모랑 목욕탕에 갔다가 넘어지셨는데 하필 또 무릎이 탕으로 들어가는 그 계단턱에 꽉 찌인 거예요. 안 좋은 무릎에 그렇게 큰 충격이 갔으니 엄마 무릎인데는 파열되고 그냥 주사 치료 같은 걸로 될 게 아니라서 당장 수술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주머니가 너무 가벼웠던 상황이라 저는 엄마 무릎 수술비를 결제하기 위해서 남편한테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워낙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라 남편한테 자세한 상황 설명할 것 없이 엄마한테 수술이 좀 필요해서 카드 좀 쓰겠다고 허락을 구한 거죠. 그렇게 허락을 맡아 카드를 결제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해온 게 아니겠어요? 화가 잔뜩 나서는 말이에요. 뭐야, 뭐길로 그렇게 크게 결제를 했어? 아이, 우리 엄마 수술비 결제한다고 했잖아. 수술? 그럼 말을 똑바로 하던가. 누구 수술인 줄 알았으면 하라고 했겠어? 남편하고 통화했을 때 남편이 외근 나왔는데 여기 통신 신호가 안 좋은지 제 목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한다고 말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강 제가 하는 말 알아듣고 엄마 무릎 치료 때문에 돈 쓴다고 하니까 평소 엄마가 무릎 치료용으로 맞는 신경주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결제 금액이 100단위로 나오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나는 장모님 수술하는데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거 돈 아까워. 뭐?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엄마가 어디 뭐 옷 산다고 해서 내가 당신 카드 쓴 게 아니잖아 지금.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뭐가? 치가 한 건 생각 못하고 나한테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내가 왜 니네 엄마한테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남편은 그러면서 돈 아끼라고 당장 취소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어디 마트 가서 장난감 산 건가요? 그걸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정말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차라리 금액이 부담스럽거나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고 했으면 제가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고 하는 거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싹퉁바가지 없이 니네 엄마한테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하냐. 뭐 저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큰돈 쓰는 게 아깝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어머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 그리고 애초부터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계산을 했던 거잖아. 당신이 그렇게 하라며? 그거랑 이거랑 같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그거는 내가 그냥 신경주사 몇 방 맞는 거겠거니 했을 때 허락한 거지. 내가 왜 몇백이나 써야 하냐고.
남편도 도무지 물러설 생각도 없었고 저한테 사과할 마음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 엄마한테 쓰는 돈이 아깝냐, 그리고 네가 대주겠다고 했잖냐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만 남편 놈이 뭐라고 했던 줄 아세요? 왜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는 아내를 위해 그렇게 해줘야 하냐? 안 그래?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저랑 당신 사이에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전화해서 다 꼰질렀던 거 있죠? 그때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가 하도 시비를 거니까 제가 미친년처럼 난리치고 한바탕 하고 내쫓았잖아요. 저것도 웃기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자기 엄마가 하는 얘기를 먼저 들었다고 해도 그렇지. 제가 정신 나간 여자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 와서 가만히 있는데 그 발악을 떨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나한테 먼저 막말하고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걸어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슨 정신 나간 여자도 아니고 어머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거기서 내가 어머니한테 시비 걸어보겠다고 미친년 널뛰기를 했겠어? 어떻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나한테 지금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럼 나는 당신한테 거짓말할 사람이라는 거야 뭐야? 됐고. 당신 애초부터 우리 엄마가 집에 온 거 싫은 티 팍팍 냈다며. 당신이 문도 한참 뒤에 열어줘서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를 10통이나 했다며. 노인네가 집까지 찾아왔는데 그러는 거 아니지.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다 들었다고 하면서 열불 내기 바빴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했다는 그 행동을 말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게 과장된 말뿐인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 문을 안 열어줘요. 초인종 한번 누르고서 문 부서져라 두들기고 난리칭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초인종 소리 들리자마자 현관으로 가고 있었고요. 그뿐이게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거짓말을 제대로 쳤더라고요. 엄마가 당신보다 어른이고 살림도 선배니까 엄마가 당신 도와주겠다고 가신 거지. 엄마가 당신 살림 보는 게 싫어? 살림 어떻게 하는지 지율이 방 보고 나서 커피나 한잔하며 얘기하자고 하셨는데 당신이 거기서 비웃었다며. 그러면서 수빈이 얘기 꺼내면서 수빈이한테나 말하라고. 지금 뭐 각본 써? 당신 무슨 어머니랑 같이 드라마라도 보고 온 거야? 내가 미쳤다고 시어머니한테 그러냐고. 미쳤었나 보네. 당신이 미쳤었나 보다 그럼. 얼마나 우리 엄마를 만만하게 봤으면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자는 시어머니한테 그딴 거는 남편 전 여친이나 해줄 법한 일 아니냐고. 나한테 그런 거 바라지 말라는 그런 소리를 해. 당신 진짜 미쳤어. 진짜로 제가 미쳤겠냐고요. 가만히 있는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게요. 제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단 하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하나하나 다 반박하면서 그게 말이 되냐? 그럼 네가 집에 와서 지율이 방에 있는 홈 CCTV라도 봐라. 화면이 안 찍히면 소리라도 녹화되었을 거 아니냐라고 했죠. 제가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 남편 놈도 주춤하더라고요. 나는 너랑 신랑이 할 시간 없고 그럼 우리 엄마 무릎 아프게 놔두라는 거냐 하니까 남편 한다는 소리가 아주 기가 차요. 아니 나이 들면 무릎 아픈 게 한두 사람이야? 장모님은 애도 아니고 아프신 걸 왜 못 참아? 정 그렇게 신경 쓰이면 네가 스스로 수술비 마련해서 하던가. 저딴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당장 쇼핑몰 자재값 못 내더라도 우리 엄마 수술 받게 해드린다 마음먹고 결국 저는 제 카드로 할부하고 엄마 수술비를 긁었어요. 남편이라는 놈 하는 말에 너무 정 털려서 말입니다. 다행히 엄마는 병실에 계셨고 저는 통화 때문에 휴게실 가서 한 거라 엄마는 못 들으셨죠. 저런 일 있고 나니까 남편 얼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정말이지 같은 공간에서 숨도 쉬고 싶지 않았어요. 그 뒤로 밥도 같이 안 먹고 대화도 없다시피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 정도 시간이 흘렀죠. 그때 시어머니가 맹장이 터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맹장 수술을 받았고 수술 받은 지 3일 뒤 퇴원을 했어요. 퇴원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자기는 아픈 사람이니 며느리인 네가 나 보살펴야 한다고 저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며느리가 나를 돌봐야지. 밖에서 돈 버는 내 아들내미 보고 돈도 벌고 나도 가나하라고 하랴. 너 어차피 그거 사부작 거리는 거 그거 돈 안 되는 거잖아. 뻘짓 한다고 나들지 말고 하나하나 챙겨라. 어머니, 제가 하는 게 무슨 뻘짓이에요. 지난번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요, 너무 듣기 안 좋아요. 아이고, 야, 아들, 너 들었지? 이러는 거야. 아주 어떻게 된 게 며느리라는 게 시어미한테 말 한마디를 안 줘요, 한마디를. 당신, 우리 엄마가 아무리 당신한테 편하게 대해준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 말 틀린 거 아니지? 어쨌든 당신 하는 일 지금 당장 미친 듯이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몇 개나 팔아? 뭐 얼마 안 되잖아. 시어머니의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에도 남편 놈은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하기는커녕 지 엄마 옆에서 동의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돈 안 되는 쇼핑몰 할 빼야 자기 엄마나 돌보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랑 남편이 나란히 앉아서 젖단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법이 왜 있나 싶더라고요. 저런 인간들을 제가 가만히 둬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순간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왜냐고요? 저한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랑 남편이 계속해서 저보고 사업 접고 가노나 해라 라고 떠드는 거 싹 무시하고 인자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가시기 전에 경찰서부터 먼저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제가 어머니한테 드릴 게 있었어요. 그리고서 저는 저렇게 말하며 시댁 우편함에 있던 경찰 출석장 가져왔다면서 시어머니한테 건넸죠. 시어머니는 이게 지금 뭐냐고 하면서 제가 내민 우편물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죠. 그리고 그 우편물을 거칠게 뜯어보더니만 내용물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엄마, 이게 지금 뭐야? 엄마 뭐 했어? 고소장? 웬 고소장이야? 아니 이게 뭐야? 뭐냐고 엄마? 이런 게 엄마한테 왜 날라와? 하유, 너는 좀 조용히 좀 해봐봐. 너 때문에 내가 더 정신 사나워서 생각이 잘 안 들잖아. 이게 대체 뭐라니, 어? 시어머니 앞으로 온 우편물 경찰 출석이 담겨있는 그것은 고소장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어머니는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하던 집에서 물건을 훔쳐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는 저렇게 쌩난리치고 못되게 굴어도 강약 약강인 사람인지라 또 자기 고용주한테는 엄청 싹싹하고 상냥한 사람이었거든요. 한 2번 정도 시어머니가 당신이 일하는 그 고용주 집 행사 있을 때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도와준 적이 있었죠. 공짜로 도와달라는 거면 안 갔겠지만 수당도 준다고 하니 간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 찾아와서 남편 전 여친 언급하며 바락 떨기 일주일 전에도 저는 그 집에 시어머니 도와주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뭘 받는 줄 아세요? 어머니, 이거 소스는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나한테 일은 다 넘겨놓고 어째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소스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또 통은 얼마나 어떻게 정리를 해둬야 하나, 시어머니를 찾아 거실로 나왔는데, 제가 거기서 시어머니가 그 집 사모 핸드백에 손을 대는 걸 봤지 뭡니까? 시어머니는 제가 못 봤다고 생각을 한 건지, 사모님 핸드백 안에 있는 반지를 꺼내서 자기 앞침에 새옥 넣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 저의 촉이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하는 걸 보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집 사모는 경락 마사지사를 불러서 집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겠죠. 마사지를 받고 나온 사모는 핸드백 뒤지더니만 넣어둔 액세서리가 없어졌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게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아주 능청스럽게 행동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 두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음식점에서 팔찌 찾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액세서리 같은 건 밖에 있을 땐 꼭 착용하고 계셔요. 그렇게 빼놓으면 꼼꼼한 사람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주 능숙하더라니까요. 그러자 사모도 시어머니의 뱀 같은 말에 넘어가서 그럴 수도 있겠네. 오전에 간 브런치 가게 물어봐야겠어. 라고 거기 막 전화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훔친 게 얼마나 여러 번이면 저렇게 능숙하게 대처할까 소름이 끼쳤답니다. 그때는 그 장면을 보고 모른 척 했어요. 미운 시어머니이긴 했어도 가족이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신고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의 입장도 생각해야 했고 말이죠. 저도 잘한 거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제 입장이 되어서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그런 행동을 한 장면을 막상 보게 되면 정의감에 불타서 신고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 감아주고 있었는데도 시어머니가 틈만 나면 저를 갈구고 모욕했잖아요. 심지어 시어머니 당신이 먼저 집에 찾아와서 난리 쳐놓고 남편한테는 무슨 제가 시모를 괴롭힌 것처럼 말했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겹겹이 쌓였기에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죠. 사모님, 제가 지난번에 일하면서 봤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족이라고 감싸기보다는 이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뜸을 들여요? 편하게 말해요. 사모님, 지난번에 잃어버리셨던 그 반지 말이에요. 아무래도 저희 어머님 손이 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집 사모님에게 사실을 알렸어요. 저는 그 집 사모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일 끝나고 집에 가면서 사모님이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혹시 입금이 제대로 안 됐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면 여기로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를 줬던 걸 제가 잘 간직하고 있었죠. 그 집 사모님이 어머님을 철석같이 믿었어서 그런가? 화가 더 많이 났더라고요. 뭐야? 아니, 네가 그러면 꼰지른 거야? 아니, 네가 말했어. 저는 꼰질렀다기보다는 그댁 사모님이 너무 어머님을 믿고 계시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정보만 준 거예요. 그 집 사모는 처음에 제 말을 듣고 엄청 충격받았나 보더라고요.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뭔지 제가 저때 일을 통해 알았다니까요. 오랫동안 그 집에서 일했다고 하더니 그 집 사모가 시어머니를 엄청 믿었던 것 같았죠. 왜냐하면 제가 사실을 말했을 때에도 그 집 사모가 저보고 당신 말만 듣고 믿기는 그렇다. 증거가 없지 않냐고 하니까 그럼 한번 시모 몰래 홈캠 같은 걸 설치해서 한번 보셔라 라고 했었죠. 아무래도 내가 그때 시어머니가 하는 걸 보니까 한 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딱 한 달 동안만 설치해서 보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 연락이 오더군요. 내가 말을 못 믿었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이야기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집에서 눈 뜨고 고배일 뻔했네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인지라 경찰에 찾아갈 생각이에요. 네, 당연히 그러셔야죠. 저야말로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 했는데.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었을 텐데. 저한테 말해주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말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 집 사모는 제가 말한 것처럼 시어머니가 당신 집에서 손버릇을 행하는 걸 보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당신 말이 맞았다며 설치한 지 5일도 안 되어서 물건을 슬쩍 했다고 하더군요. 사모는 저희 시어머니가 자기 집하고는 꽤 오랫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고소를 한 것이었어요. 사모는 자기가 워낙 덜렁대는 성격이라 자기가 물건을 잘 잃어버려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액세서리나 옷이 많다 보니까 잊어버리고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 실수 때문에 물건이 없어지는 줄 알았던 건데 이제 보니 시모가 자주 덤벙대는 사모의 성격을 이용한 거였으니 그 집 사모 입장에서도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어요. 어쨌든 자기한테 고소장이 모든 정황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어떻게 자기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배야. 나 이거 아무래도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아이고, 자년 때문에 내가 병이 난다.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고. 아이고야, 배야. 얼른 119 불러. 119. 시어머니는 자기 혼자 노발대발하다가 맹장이 다시 아픈지 부여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아픈 와중에도 저한테 쌍욕하는 걸 잊지 않았죠. 그 아픈 와중에도 저를 향해 막말을 하는데 참 어지간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방긋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참으셔야죠. 애도 아닌데 아픈 것도 못 참으세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야, 너 지금 나한테 뭐 하자는 거야? 아이고, 배야. 아휴, 너 면상 치워. 네 면상 보니까 내가 배가 더 아프다. 면상 치우라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비꼬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인간은 자기 엄마가 배가 아프다는데 응급차를 부르거나 자기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시어머니를 향해서 정말 엄마가 도둑질한 게 맞냐고 그 진위 여부만 묻더라고요. 엄마 진짜 저도했어? 진짜야? 에라이 이놈아, 너는 지금 네 엄마가 아빠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지. 엄마 미쳤어? 그 집 회장님이 나한테 차 사기로 했는데 엄마가 거기서 그러면 어떡하냐. 나 이번에도 영업실적 못 올리면 나가리라고 나가리. 저러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면 저런 놈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싶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서 다시 치료받고 퇴원한 후에는 고소당한 것 때문에 조사받고 결국 끝내 죄를 인정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재판 결과 시모는 벌금형에 처해졌고 피해자한테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죠. 시어머니는 그 집에서 물건을 꽤 여러 개 훔쳤더라고요. 홈캠에 찍힌 훔친 물건 말고도 이전에 훔쳤다고 의심 가는 물건들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도 하고 물건을 팔았을 수도 있으니 휴대폰도 압수해서 조사했는데 목걸이랑 비싼 모피셜 등등도 팔아치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품 인증서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 써진 고유 번호 보고 사모인 것이 또 들통난 거죠. 엄마가 무슨 중학생이야? 아니면 가출 청소년이야? 뭐야? 다 큰 어른이. 심지어 엄마 손주도 있어. 자식이 손주까지 있는 사람이 도대체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냐고 왜? 에라이 이놈아, 그럼 네가 나한테 모피를 사주던가 네가 나한테 명품 가방을 사줬던가 하지 그랬냐? 똥돈이라고는 치똥만큼 주는 놈이 뭘 잘했다고 네 어미한테 큰 소리야 큰 소리가. 적어도 네가 여기서 나한테 엄마 아들이 못나서 미안하다고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엄마 어쩜 이렇게 뻔뻔해. 엄마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어? 어쩌면 이래. 됐어. 나는 그 돈 못 드리니까 엄마가 다 보상해. 그거 훔쳐서 갖고 온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다시 돌려주던가 그걸 팔아서 돈을 다시 주던가 하시라고. 없어. 먹고 죽을래도 없어. 그게 왜 없어? 진짜 고집 부리지 말고 다시 알아서 처리해서 빨리 끝내시라고. 시어머니는 그 사모집에서 훔친 물건을 다 팔아치웠었더라고요. 남편이 엄마한테 돈 못 보태준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럼 자기 보고 어쩌라는 거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 그거 팔아버린 돈 다 썼다면서 자기는 하루살이라면서 돈 없다고 내줄 수 있냐고 징징대기 바빴어요. 저는 물론이고 남편 역시 자기 엄마가 아무리 징징대고 난리를 피워도 돈 한 푼 내주지 않았죠. 그리고 남편은 범죄자 엄마 쪽팔리다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이 잘 살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 둘은 개뿔,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둘이었다고요? 저는 남편 손을 딱 뿌리치며 말했어요. 우리 둘이 왜 잘 살아? 난 이제 너도 버리고 혼자 잘 살 거야. 누구 마음대로 우리 둘이래? 이거 진짜 웃기는 인간이네. 야, 헛소리 하지 말고 도장이나 치고. 얼마나 꿈꿔왔던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남편 손을 탁 뿌리친 뒤에 남편 면상에 이혼장을 날려버렸죠. 미리 작성해둔 이혼장을 말입니다. 이미 시어머니의 못된 손버릇에 대한 행각을 그 집 사모한테 알리면서부터 저는 미리 이혼장을 써둔 상황이었거든요. 남편 놈, 아마 제가 자기 뒤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자기 손을 뿌리친 것도 모자라 자기 얼굴에 이혼장을 날려버리니 남편 놈 어벙벙해 하더라고요. 제가 이혼한다니까 충격받고 당황해하며 얼어붙어 있는 그 모습은 아주 봐줄만 했답니다. 똑같은 말을 몇 번을 묻는 거야? 내가 지금 만우절 농담이라도 하는 것 같아. 나 당신이랑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지금 이렇게 손수 작성해서 당신한테 준 거잖아. 내가 뭐 알아 이렇게 수고스러운 짓까지 해? 이혼해. 아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당신 정말로 나랑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냐고. 여보, 당신 정말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지율이를 생각해야지. 웃기지도 않는다 정말. 당신이 나한테 지금 지율이 생각하라고 얘기한 거야? 감히 당신이 나한테?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당장이라도 이혼하고도 남았을 일이야. 알어?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진짜 이혼하고 싶냐고 몇 번을 되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대체 왜 이러냐고, 자기한테 그동안 섭섭한 거 많아서 그러냐고 하대요. 그리고 이혼은 이렇게 쉽게 할 게 아니다.
당신 그리고 경제력도 없는데 여자 혼자 어떻게 벌어먹고 살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저를 설득하려 들길래 저는 그대로 남편한테 팩폭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쟁력 없다고 누가 그래? 나 경쟁력 좋은데? 경쟁력은 능력 없는 네가 없겠지. 너 이번 달에도 차 한 대도 못 팔았다며? 아, 어쩌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적어도 당신보다는 많지 않을까 싶네. 저는 사실은 남편한테 숨겼지만 최근 쇼핑몰 일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쿠팡이나 알레 같은 곳에 입점하니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처음엔 쿠팡이나 알레 같은 곳에서 사다가 저희 쇼핑몰 사이트가 있다는 거를 알고 찾아온 고객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놈, 경제권은 지가 갖고 있었기에 생활비 주는 놈이었고 본인은 게임기 같은 거 맘대로 사도 저한테는 10,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 아까워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괘씸해서 저도 그래서 일부러 남편한테 쇼핑몰 수익이 잘 나기 시작한 거 안 밝히고 제 돈은 제가 챙겨왔었어요. 저 너무 잘했죠? 어쨌든 그제야 비로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저의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인생 이제 뭐 된 거라고 깨달은 건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요. 그러더니만 아예 무릎 꿇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 진짜 여보 이혼은 정말 아니야. 이혼은 정말 하는 거지. 나 이혼만 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그래. 아 그래? 그럼 내가 원하는 조건 다 들어줄 수 있지? 제가 저리 묻자 남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바빴어요. 뭐 사실 저도 진짜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 일을 겪으면서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남편도 너무 기고만장하니 확실히 휘어잡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내 말 잘 듣기, 동관리는 내가 하는 걸로 하고 또 시어머니와 앞으로도 계속 의절 상태로 살기 등등 조건을 요구하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내가 하는 말 지금 당신한테 이 각서에 쓰라고 한대요. 이거 다 진심이야. 만약 하나라도 어긴다? 그럼 바로 우리는 이혼인 거야. 알겠어? 저는 위의 사항을 어길 시에는 다시 이혼을 고려해보겠다고 으름장까지 놨어요. 그 뒤 저는 남편을 아주 그냥 제대로 잡고 살며 지내게 되었죠. 남편은 일단 아내와 아들을 못 보고 살 수도 있는 상황이 남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건지 자발적으로 얼마나 잘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정말 잘하려고 하고요. 이래서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건가 싶더군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한결같았어요. 재판이 있고 난 뒤 당신이 당신 아들과 의절을 하고 난 그 뒤에도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며 애걸복걸하며 찾아오는데 그게 정말이지 가관이었거든요. 진정성 하나 없는 사과이고 진정성 하나 없는 요구였달까요? 다른 건 몰라도 세상에 부모 자식 간에 연애 끊는 게 말이 되냐? 엄마 때문에 나 이혼당하는 게 낫겠어? 나 엄마 때문에 이 사람한테 실수도 정말 많이 했고 나 우리 처가에 더 이상 면목이 없어. 엄마가 그럼 제대로 사과라도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거 아니야. 그리고 가족끼리 그런 것도 다 나눠 가는 거지.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니까. 네 엄마 그 집 걸로 사는 거 몰라? 너 어쩜 이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시어머니야말로 어쩌면 저럴까 싶지 않으세요? 남편도 자기 엄마의 뻔뻔스럽고 적반하장인 모습에 학을 떼어서 저보다 더 앞서서 절대 안 받아주고 있는 중이에요.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 역시 남편의 저런 선택을 만류할 생각 같은 건 없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어머니가 먼저 선을 넘은 건 사실이니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가족은 3명의 가족으로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행히 제 사업이 잘 되어서 남편은 아예 자기 하던 일 정리하고 제 쇼핑몰에 붙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라도 몰라서 남편한테 월급 정확히 주고 있어요. 시어머니 연락은 여전히 안 받고 있고요. 시어머니가 정말 진심으로 당신 잘못을 뉘우치인다면 모르겠지만요. 제 이야기를 그럼 슬슬 마무리해볼까 해요. 길고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말입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세요.